화가 나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3살 아들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직장 때문에 제가 친정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 이곳으로 나와서 살고 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의 친척들까지 전부 이곳에 살고 계세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결혼한 거지만 그래도 시댁이 가까우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신혼 초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불러대고 걸핏하면 집으로 오라 하셔서 같이 밥 먹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들이 저랑 친해지고 싶으셔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대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차로 겨우 20분 거리라서 정말 아무 때나 오라고 부르셨거든요. 친정에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대신 시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삼겹살 구워 먹자고 부르거나 치킨에 맥주 한 잔 같이 하자고 부르시는 등 부담 없이 가볍게 자주 만나는 사이로 지냈었습니다. 분명 신혼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결혼 생활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특히 제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너무 힘들고 정신 없어서 예전만큼 자주 모이지 못했죠. 시댁에서 같이 밥 먹자고 종종 부르셨지만 그때마다 매번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만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만큼 시댁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어요.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는 아이 데리고 집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서 외식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상황이 좋아졌고 그때부터 다시 외출도 하고 예전 신혼 때처럼 시댁에서 식사도 한 번씩 하는 중인데 뭔가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보통은 시댁에서 건너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시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주실 때도 있고, 이것저것 하기 귀찮으면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에는 같이 삼겹살 먹자고 해서 남편이랑 아들 데리고 시댁으로 건너갔었죠. 보통 시댁에서 고기 먹는 날에는 아버님이 고기를 굽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 때부터 제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어머님께서 손님은 주방에 들어오지 말고 맛있게 먹고 가면 그만이라고 하셔서 간단한 상차림 정도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날도 아버님이 밥상 옆에 전기그릴을 놓고 삼겹살을 굽고 계셨고, 어머님이 구워진 고기를 잘라서 저희들 각자 앞접시에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 보니 이상하게 자꾸만 제 앞에 있는 고기들이 뼈도 있고 비계만 잔뜩 낀 먹기 힘든 부위만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이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날 고기 먹는 내내 제 접시 위에는 비계만 있는 부분과 딱딱한 오돌뼈 있는 부분만 주셨습니다. 오돌뼈도 작은 거라면 그냥 씹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손톱만한 딱딱한 뼈니까 이거 씹다가는 제 어금니가 완전 박살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출산 이후로 뼈마디가 시리다 못해 잇몸도 약해진 것 같은데 저 빼고 다른 가족들 먹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 다들 뼈도 없는 맛있는 부분으로 잘만 먹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그 자리에서 왜 나만 이런 부위를 먹으라고 주는 거냐고 따져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대충 먹고 말았어요. 제가 먹기 싫어서 거의 젓가락을 놓다시피 하니까 제 앞접시에는 뼈 붙은 고기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한참 뒤에 그걸 눈치챈 시모가 괜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고기가 오늘 맛이 없니?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산 건데 며느리 먹는 모습이 영 시원찮네? 저는 그냥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대충 변명하고 젓가락을 완전 손에서 놓아버렸어요. 집에 돌아왔어도 계속 그 생각이 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봤지만 제가 시모한테 특별히 실수하거나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거든요. 만약 제가 진짜로 미운 털이 박혔다면 애초에 삼겹살 먹으러 오라는 소리도 안 하셨을 텐데 굳이 시댁으로 불러서 이런 쪼잔한 짓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내가 괜히 넘겨짚어서 오해한 거라 여기고 잊어버린 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며칠 전 주말에 시댁에서 한우 등심을 구워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친구분께서 선물해 주셨다는데 모처럼 한우 먹으니까 점심도 먹지 말고 오라 하셔서 남편과 신나게 달려갔죠. 비싼 고기 얻어먹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가는 길에 마트 들러서 수박도 한 통 사고 복숭아 한 박스 사서 들고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직 밥 먹을 준비를 안 하고 계셔서 저는 쌈야채를 씻고 밥상 차렸고 또 이번에도 고기는 아버님이 구우셨어요. 아버님이 고기를 굽고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구워진 고기를 잘라서 각자 앞접시에 놓아주셨는데 저는 하느라길래 제대로 고기 상태를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젓가락으로 집어 소금만 찍어서 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딱 씹는 식감이 고기를 먹었을 때 탄력 있는 그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입속에서 물컹하면서 기분 나쁘게 씹히더라고요. 옆에서 다들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이걸 뱉어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일단 입에 있는 건 대충 씹은 후에 물 마시면서 삼켰는데 그리고 나서 제 접시를 잘 살펴보니 잘 구워져서 갈색이 되어 있길래 고기인 줄 알았지만 단면을 보니 죄다 비계들이랑 등심에 있는 하얗고 딱딱한 떡심만 놓여 있었습니다. 7, 8점이 제 앞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두 점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고기는 없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입맛이 뚝 떨어지고 며칠 전에 그 삼겹살 오돌뼈 사건이 떠오르면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죠. 어떻게 보자면 시부모가 밥 해주는 게 어디냐고 그냥 주는 대로 감사히 먹는 것이 맞다 하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저도 입 있고 고기 잘 먹을 줄 아는데 며느리 먹는 것이 아까우면 그냥 아들만 불러서 먹이면 될 일 아닙니까? 그날은 제가 점심도 대충 먹으면서 한우를 기대해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차마 숨기지 못하고 얼굴 표정에도 다 드러났는지 시모가 밥 먹다 말고 중간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얘기하고 한번 뒤집어 엎은 다음에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어버릴까 고민하다가 나만 참으면 다들 화목하게 밥 먹고 있으니 그냥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배는 고프니 야채쌈 싸서 대충 밥 먹고 고기도 군데군데 보이는 살코기만 골라서 조금 먹었죠. 그러고 앉아있으니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무슨 밥 얻어먹으러 온 거지마냥 기분이 너무 비참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앉아서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넘겼던 과거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그때 그 일이 단순한 내 착각이 아니었구나. 시모는 처음부터 나한테 안 좋은 거 찌끄레기들만 나 먹으라고 줬었구나 싶은 겁니다. 저희 신혼 시절 아직 딸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랑 퇴근길에 시댁을 잠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녁 시간이니 간단하게 다 같이 치킨이나 먹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치킨 2마리를 시켰고 시부모 2분과 저와 남편이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치킨머에 물을 버리고 오는 사이에 어머님이 포장을 뜯었고 시아버지 남편에게 닭다리 하나씩 주시더니 저한테는 닭날개를 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때는 신혼 때였고 어차피 치킨도 시아버님이 시켜주신 거라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히는 대로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먹었어요. 제가 먹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날개를 먹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닭다리 하나를 다 먹었고 먹자마자 시어머니가 얼른 닭다리 하나를 더 남편 앞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마 나 방금 닭다리 먹었어.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도 좀 먹어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긴 알아서 잘 먹고 있으니까 너나 더 먹으라면서 굳이 닭다리를 남편에게 또 주셨는데 저는 시모가 닭다리 하나를 자기가 먹고 있었다는 걸 옆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에 4개 들어있는 닭다리를 시댁 식구 셋이 하나씩 먹고 나머지 하나를 또 남편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사실 닭다리를 나만 못 먹었고 당신이 아까 먹은 2개 중에 하나는 원래 내 거라고 농담을 했는데 남편이 제 이야기에 정색을 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아마 자기 엄마도 안 먹었을 거라면서 시모가 눈이 좀 침침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닭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원래 날개나 다리나 있는 대로 먹기 때문에 얻어먹는 입장에서 별 생각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사소한 그런 것까지 전부 떠오르면서 모든 것이 단순히 어머님의 실수가 아니라 제가 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한우는 거의 맛만 보다시피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 아이 재워놓고 밤늦게 남편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먹는 고기를 아까워하시는 것 같다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남편은 엄마가 그럴 리 없다면서 아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자기가 전담해서 고기를 굽고 잘라서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고기 좀 못 먹어서 이렇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자르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경 쓰이고 짜증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원한 살만한 행동을 한 적 없어요. 가까이 살기 때문에 다른 며느리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얼굴 보여드렸어요.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간 적도 없고 매번 작은 거라도 사서 들고 갔으며, 매달은 아니지만 명절이나 기념일 있을 때마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섭섭지 않게 드렸습니다. 대체 제가 어디가 어때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분명히 제가 당한 일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말을 계속하다가 다음번 시댁에서 밥 먹자고 부르면 그때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기회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지난 초복날 시모는 나가서 삼계탕이니 뭐니 먹으면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다면서 시댁에 모여 같이 삼겹살 구워 먹자 하셨어요. 어차피 토요일이라서 저희도 좋다 싶었고 저녁 시간 맞춰서 바로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고기 먹고 다 같이 후식으로 먹으려고 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사갔어요. 준비 다 하고 둘러앉아서 저랑 남편은 아무 내색 안 하고 평소처럼 아버님이 고기 굽고 어머님이 잘라서 배식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까진 아버님께서 전기 그릴에 고기를 구우셨는데 저번에 한우 구울 때 온도가 잘 안 올라가니까 고기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가스버너에 불판을 올리고 굽고 계셨는데 불 조절을 못 하시는지 고기가 자꾸 끝이 타는 겁니다. 고기도 타고 버섯이랑 양파 올려놓은 것도 타고 옆에서 보는데 그냥 내가 가서 굽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쨌든 저희는 가만히 있기로 한 거니까 지켜보고 있었더니 어머님께서 가위로 삼겹살 끝에 탄 부분을 잘라내시더라고요. 저건 좀 먹기 힘들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과 남편에게 고기를 나눠주고는 제 접시에는 잘라내었던 탄고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도 제게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이 고기 나눠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랑 남편이 눈이 마주치고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 남편이 당황하며 아버님에게 고기를 왜 이렇게 자꾸 태우냐면서 자기가 굽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아휴, 아빠, 왜 이렇게 자꾸 아까운 고기를 태워? 내가 구울 테니까 가서 먹기나 해. 엄마도 집게랑 가위 내려놔. 내가 구워서 잘라줄게. 저도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간 평생 등신범푼이 취급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엔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나섰어요. 어머님, 오돌뼈 삼겹살이랑 소고기 지방 덩어리까지는 그냥 먹었는데 탄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앞으로 어머님이 드시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 주세요. 저도 멀쩡한 고기 좀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펄펄 뛰는 겁니다. 제 앞접시에 쌓여있던 시커멓게 타고 어머님이 잘라내느라 조각조각 떨어진 고기들을 남편의 앞접시에 다 쏟아버렸어요. 남편도 그걸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시커먼 고기들을 본인들 눈으로 보자 말문이 막히셨죠. 4명 모두 어색한 분위기에서 남편이 구워주는 고기를 좀 더 먹다가 이대로 계속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일찍 정리하고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밥 먹고 후식으로 아이와 같이 먹으려고 했던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그냥 꺼내서 집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어머님에게 저녁 잘 먹었고 앞으로는 그냥 저는 부르지 마시고 남편만 불러서 편하게 식사하시라 말씀드리고 나와버렸네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도 민망하고 미안했는지 저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 모두 저한테 같이 시댁에서 밥 먹자는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못합니다. 남편한테도 가고 싶으면 안 말릴 테니 당신 혼자 조용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저는 저대로 아이랑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만인데 그까지 삼겹살 못 먹어서 안달난 사람도 아니니까요. 진짜 사람이 하는 짓 중에 가장 치사한 것이 먹는 걸로 차별하고 먹는 걸로 푸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치사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못 배워 먹은 짓이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차피 같이 먹는 밥상에 뭐가 아까워서 저한테만 지들이 먹기 싫은 부위만 골라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싫고 꼴 보기 싫으면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리도 하지를 말던지. 어쨌든 앞으로는 제가 시댁에서 다시는 밥 먹을 일 없을 거고 오는 추석이든 설날이든 저는 그 집에 안 갑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저도 귀한 딸인데 제가 왜 그런 푸대접 받고 그 집에 가서 전 부치고 아양 떨면서 앉아 있겠어요? 먼 지역에서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살다가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시부모님들도 잘 챙겨주시는 좋은 분들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렇지. 시어머니가 뭐가 이쁘다고 며느리를 자기 자식처럼 예뻐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욕 안 먹고 뺨이라도 안 맞은 걸 다행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 건가 봐요. 더 이상 좋은 며느리 될 생각도 없으니 저도 부담 없고 좋습니다. 진작 눈치챘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 싶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